반갑습니다. 차신성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급등주와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2022년 9월 달에 2,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5만 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약 한 25배 정도가 올라왔네요. 엄청난 상승이었죠. 자, 이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에 혹시나 신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종목을 기웃기웃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식이 25배나 올랐는데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 주식을 다시 신규로 진입한다는 분들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은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그냥 갈아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을 싼 가격에 뭐 2,000원부터 뭐 만원대, 2만원대 매수해서 지금 나는 수익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어디서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밑바닥에서 잡았어도 현재 수익률이 100%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5일선이 4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럼 4만 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가가 5만 원인데 5만 원에서 30%가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100% 수익이니까 나는 딴 돈에 70%만 가져갈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매매를 진행하면은 굉장히 편하고 수월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운 좋게 어디서 종목을 듣고 아니면 발굴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라는 이 고민 때문에 주식을 못 던져요. 그래서 플러스 100%의 수익률도 이게 마이너스 뭐 10%까지 갈 정도로 그냥 쭉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100%에는 집 사고 싶고 차 사고 싶고 진짜 광기 어린 마음에 이게 막 200%, 300%, 500%막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 상태에서 한 30%가 빠져봐요. 이게 수익률이 70%가 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00%대 눈앞에 보였던 이 수익률이 내 본전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 70%가 얘가 되게 하찮아 보여. 그러면 다시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하다가 이 수익률 전부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은 딱 정해 놔야 돼요. 5일선이면 5일선. 수익률에서 30%가 떨어지든 50%가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딱 손절을, 아니 익절 라인을 딱 걸어 놓고 그리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하이드로리튬 기업 현황입니다.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인데 외국인 지분이 3%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주주 지분은 36%로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수익이 100억 밖에 안 나옵니다. 네, 19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도 100억 밖에 안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4년 연속 적자네요. 4년 연속.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이런 회사는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네, 조심해야 되고, 3월 달이 상패 시즌인데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지금 4년 연속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감사 보고에서 적정이 만약에 나왔다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왜 매수를 하면 안 되냐? 일단 단기간 약 1년 사이에 25배가 올랐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굉장히 적죠 지금. 네, 매출액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영업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예요. 적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가더라도 저는 이런 주식 사지 않겠습니다. 음.
이거 뭘 믿고 사요. 그냥 이건 작전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반대로 25 배가 곤두박질 칠 수가 있어요. 주식을 팔 수가 없거든요. 예. 한강 가야 되는 겁니다, 한강.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웰크론 한택인데요. 웰크론 한택은 차트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예, 양호한 편이고 차트가 양호한 이유가 2022년 12월 달에 고점 7,500 원을 터치를 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고점을 딱 만들어 놓은 거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저항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간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간이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구간에 도달하면은 주식을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을 형성하다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고 이거를 매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와 저항을 배우고 차트를 배워서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세를 이기는 매수세가 출현을 한다면 이거는 추세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됐을 때에는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 돌파하면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도달을 했는데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게 돌파하는 확률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많은데 우리는 전부 떨어지는 주식은 기억 속에서 없어버리고 돌파하는 종목은 기억 속에 생생히 기억에 남겨둬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이렇게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에서 물량을 줄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웰크로 한택 같은 경우에는 7,200원 라인을 돌파하면은 상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7,200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주가는 5,000 원이나 4,800원 라인까지는 하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웰크론 한택 기업 현황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1,200 억이네요. 1,200 억이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거거든요. 우량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지분인데요. 외국인 지분은 1%가 안 되네요. 굉장히 낮죠. 그래도 괜찮은 거는 요 대주주 지분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대주주 지분이 대략 40에서 41%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도 보니까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네요. 그러나 영업이익이 적자를 이렇게 경신을 하고 있는데 어이구 그래도 작년에는 이익을 봤네요. 당기순이익도 이때는 200억 1억씩 26억씩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주춤하는 그런 모양인데,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라든지 오래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EV 첨단 소재인데 일단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은 고점이 2020년도에 7천 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은 1,000 원까지 주가를 뺐네요. 예, 굉장히 많이 뺀 상태고 이 중간에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나는 세력의 심장이라고 보이는 요 구간이 지금 하나가 잡히네요. 그래서 3,700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로 보이고요. 요렇게 이렇게 지금 우하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위로 한번 튀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내렸다가 위로 툭 튀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3,000원 라인대 요렇게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과거에처럼 뭉쳐있는 요 구간 3,000 원대랑 아니면 3,700 원대랑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물량을 꽤 많이 줄이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윗꼬리는 다 무슨 형태죠? 다 매집의 형태, 그리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형태고요. 이날 보시면 주가를 굉장히 많이 뺐는데 얼핏 봐도 한 30% 이상은 주가 하락률이 보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거래 정지도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급락과 거래 정지와 그리고 급등의 파동까지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주가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차트를 거래 정지까지 만들면서 개인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공포심을 안겨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의 세력은 굉장히 악랄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시총이 1000억인데 매출액은 500억, 매출액은 500억, 400억, 600억, 500억, 네, 증가하는 추세가 없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네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후성인데요. 후성은 2022년 5월 달에 27,000원을 기록을 하고 현재 주가가 우하향을 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13,800원 라인대에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벽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저항을 받는 모습, 돌파 이후에는 장대 양봉 이후 주가가 떨어진 모습인데 HLB라는 종목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 흐르는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반등 구간은 5일선 또는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할 겁니다. 종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종가를 한 번 치고 두 번 쳤거든요. 종가를 돌파하면서 위로 쭉쭉 올라가 줘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주가가 13,800원, 14,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슬쩍 한번 담아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13,600원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상향을 진행을 한다면 한 18,000원 그리고 한 2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N자 파동을 해서 주식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후성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 되네요. 1조 5천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4%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성은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네요. 한 55% 정도 대주주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55%면 아주 좋아요. 영업이익은 100억, 20억, 500억, 1000억. 요때 19년, 20년도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순이익도 보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모습에 상승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HLB 분석하겠습니다. HLB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시가와 종가에서 선을 긋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곳을 이탈하거나 돌파하면 큰 변곡이 생길 수 있다. 이탈 시에는 당연히 하락으로 내려갈 테고요. 돌파 시에는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발생하는 등락폭이 대략 20%가 넘는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에서도 회색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되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2주 전만 해도 주가가 빨강색 양봉으로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의 형태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주가를 27,000원까지 한번 확 내리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급등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주가를 한 번 더 내려도 되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상승시키는 그런 패턴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L생 같은 경우에도 핑크색과 주황색에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보이는 11,000원대의 매물대가 있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